안녕하세요.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. 오늘은 2022년 1월 4일 화요일로 아이작 뉴턴이 태어난 날입니다. 아이작 뉴턴은 1689년 1월 4일 날 태어나서 1727년 3월 31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. 그는 영국 출신으로 수학과 물리학, 천문학, 연금술, 자연철학, 기독교 신학, 경제학 분야의 대가였습니다. 그리고 또 케임브리지 대학교 수학과 교수이기도 했습니다. 그의 업적은 대단하죠. 가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. 뉴턴의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죠.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까지 그 이전까지라고나 할까요? 고전 물리학이라고 해서 그게 구닥다리고 그다음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삼라만상의 운동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우리가 그 고전 음악을 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클래식을 감상하듯이 이 물리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. 갈릴레이는 그 자연현상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다 표현되고 또 해석이 된다는 점을 이제 보여주었죠. 또 뉴턴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그가 만든 그 어떤 피직스 물리학이죠. 그 역학을 이제 출판을 하였습니다. 사실상 물리학의 시작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. 또한 17세기에 과학적 방법이 이제 등장을 하고 과학이 시작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입니다. 사실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술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었죠. 정말 인간이 근대화가 돼갖고 지금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기가 그렇게 그리 오래전은 아닙니다. 몇 백 년 전이에요, 사실. 우리가 한반도 역사를 반말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서력 기원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긴 세월에 비해 보면 정말 이렇게 과학적인 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온 날이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라고 봅니다. 하여튼 뉴턴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행했다고 합니다.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가 이제 태어난 거죠. 어떻게 보면 유복자죠. 유복자인데 또 그러면서 또 조산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뉴턴이 그다음에 이제 양부 밑에서 이제 자랐는데 그 양부는 목사라고 합니다. 양부에게 상당히 그 적대감을 보이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1661년에 6월에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였습니다. 물론 케임브리지 대학이겠죠. 그리고 그 시절 대학의 가르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, 글쎄요,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고 하면 상당히 오래전,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? 네? 근데 이제, 뉴턴이 이제 그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그 기반을 갖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기반을 바꾼 거예요. 그러니까 데카르트와 같은 현대 철학자의 그 이론으로다가 이제 철학을 갖다 이제 바꿔서 그 학문을 바라다보기 시작을 이제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. 그리고 천문학도 역시 갈릴레오와 같은 천문학자 이론으로 이제 대신을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천동설이라고 해서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갈릴레이가 그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게 이제 어떤 그 이제 종교적인 그 심판에서 문제가 돼갖고 그 재판을 이제 받고 나오면서 그러나 지구는 돌고 있다. 그런 말을 해서 굉장히 그 이제 유명한 이제 그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그 갈릴레이인데 뉴턴은 그 갈릴레이와 같은 그 천문학 이론을 갖다 받아들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1665년에 영국에서 이제 흑사병이 대대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바람에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이제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. 이제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학문적인 깊이를 그 이제 더해왔는데 하여튼 그 위대한 업적의 대부분이 그 시기에 즉 1665년에서 1666년 2년 사이에 싹 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중력의 법칙을 얘기할 때 그 사과 얘기를 하죠.
사가 나오면 사가 뚝 떨어졌다라는 거. 그 유명한 사가 일화도 이 무렵의 일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667년에 석사학위를 받았고 1669년에 미적분학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1672년에 이제 어떤 그 가느다란 빛줄기 백색광이죠. 네? 그러니까 태양광 같이 그런 이제 빛을 프리즘을 이렇게 통과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란 거, 이 무지개 색깔이 거기에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죠. 네. 그러니까 이 참 빛이라는 게 모든 것을 합쳐갖고서 이제 백색광을 나타내는데 사실 뜯어보면 그 속에 이제 이 팔색조 같은 저런 그 빛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1675년에 또 그가 이제 빛이 입자설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한 거죠. 그래서 주장을 한 거죠. 그래서 네덜란드의 크리스티안 하이벤스가 발표한 빛의 파동설과는 이제 그 엇갈린 주장으로 한동안 논쟁이 계속 이제 되었습니다. 입자설이냐 파동설이냐. 네. 그 앞에 벽이 있는데 빛이 그러면은 파동설이라면은 그 뒤까지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 입자설이기 때문에 그 벽에서 차단이 되니까 그 뒤는 어둡다.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. 글쎄 저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입자설인지 파동설인지. 뭐 현대 과학에서 이제 그걸 뭐 밝히고 있겠죠. 아직 지식이 일천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중력을 설명하는 뉴턴의 사과나무 굉장히 유명합니다. 사과나무에 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생각을 해냈죠.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뭐 이렇게 사과나무 밑에 이게 누워 있다가 사과가 툭 떨어졌어요. 그럼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은 사과가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지. 야, 이게 지구가 땡기니까 저기 떨어지고 있구나.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? 하여튼 그런 만유인력의 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낸 뉴턴의 이 모습을 떠올리면 정말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다음에 뉴턴은 천문학에도 이제 식견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국회의원도 이제 했었고요. 근데 이제 사활동도 많이 하고 연금술사로서 활동도 했고 국회의원 뭐 이렇게 정치가로서도 이제 활동을 많이 이제 했는데 그래도 그런 이제 학자죠. 네. 뉴턴은 1727년 3월 31일 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84세의 나이로 편안하게 세상을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. 네, 뉴턴의 업적하면은 우리 미적분학을 굉장히 발전을 시킨 그 학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사과나무 중력을 이제 발견한 이거 엄청난 발견입니다, 사실은. 중력의 세기를 계산하는 이제 방정식까지 다 만들어냈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구라는 중력이 이제 저 물체를 갖다 이제 끌어당기는 건데, 그러니까 달이라는 지구보다 작은 이제 어떤 별 위에 올라가면은 당기는 힘이 이제 달라지겠죠. 약해지겠죠, 아무래도. 그런 것들이 저런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어떤 법칙과 그 힘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만들지 못했으면 달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. 뭐 화성에 가서 뭐 이렇게 지금 헬리콥터로 막 띄우고 막 그러는데 뭔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죠. 다 이게 뉴턴의 업적이고 뉴턴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뉴턴은 물체의 운동에 관해서 세 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.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, 제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, 그 다음에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이제 또 뉴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즘 연구를 했죠. 정말 뭔가 색들이 이게 어떤 프리즘 이걸 이제 거치면서 이게 빛이 꺾이고 그 다음에 굴절이 돼서 이제 꺾인다라는 거 그런 빛의 성질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7가지 색깔이 들어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. 뉴턴은 연구와 일에 매우 몰두를 했기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뉴턴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. 나는 천체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복잡해도 천체 움직임, 이 우주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런데 사람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.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 말과
일맥상통하는 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. 네, 작금이 정치가 매우 복잡하게 이제 돌아갑니다. 현실을 바라다 보면 정말 답답한 면도 있는데, 하지만 정치도 인간의 심리에 의한 것이죠.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의 심리도 뉴턴의 그 물리학의 3법칙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시 말해서 관성의 법칙, 하던 일 계속해야죠. 가속도의 법칙, 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가속이 돼갖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. 한번 내가 저 인간을 향해서 아주 뭔가 악의 품은 눈길을 보내면은 그쪽에서도 그게 돌아온다는 얘기죠. 그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. 이게 물리학에만 적용되는 법칙은 아니에요. 인간 심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관성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간이 하던 일 계속 해야죠. 가속도의 법칙, 뭔 일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막 앞뒤 좌우 생각 안 하고 막 굴러가죠. 그게 인간이에요. 작용 반작용. 내가 너한테 뭘 받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꼭 갚아주마, 이런 거. 저걸 생각하면 정치판이 해석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다가 이제 중력의 법칙을 보면은 높이 공을 던졌어요. 마냥 올라갈 것 같죠? 아닙니다. 천만의 말씀이에요. 공도 무게가 있고, 그 다음에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중력이 땡기죠. 그럼 도로 다시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끝까지 날아가는 건 없습니다. 분명히 이거 만장하고 올라갔지만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게 인간사라고 봅니다. 또 인간의 마음은 팔색조나 다름없죠. 프리즘을 통하면 그 색깔이 다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. 나는 착하고 나는 예쁘고 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놈이라고 막 우기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. 저는 오늘 그 뉴턴의 어떤 탄생일을 보면서 그가 남긴 업적을 봤을 때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운동을 지어하는 저런 법칙, 물리학의 법칙이 인간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나이가 한 60쯤 되면 자기 고집도 있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뭘 뜻하는 건지 다 알아요. 그냥 겉으로 아닌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뿐이지. 인간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또 그게 쌓인 것이 인류의 역사고 그다음에 인류의 문화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, 이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마디로 말을 해볼까요? 아주 우리네 유행가 가사에 아주 적당한 표현이 있습니다. 울고 웃는 인생사, 네 박자 쿵짝이라고 말이죠. 정말 네 박자 쿵짝입니다. 오늘 뉴턴의 생일이죠. 탄생일을 맞이해서 울고 웃는 인생사 네 박자 쿵짝을 보게 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김영로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